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내란 선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야밤에 한남동 관저에 사람들을 집결시킨 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한다라며 직무정지가 풀어지면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새로 선포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또 계엄령 새로 선포하면 된다라는 전 씨의 말은 내란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에 대해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큐티로 널리 알려진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가 계엄, 탄핵, 내란 이런 단어들이 사실 다 발작 버튼이라며 그 단어가 가진 감성에 다 휩싸여 폭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2일 주일 설교에서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너무 화내지 말고 감정, 에너지,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먼저 고백해야 한다며 내가 안 돼 있으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자격이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김 목사야말로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가 발작 버튼이 아니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폄훼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냐라는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철홍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령을 두고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의미에서 잘하면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춰서 이 대한민국을 빛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발걸음을 뗐다라고 축혀 올렸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15일 전광훈 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저녁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대통령직과 목숨을 걸고 혁명하겠다고 깃발 들고 앞장서서 뛰어나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넘어 윤 대통령을 예수에 준하는 인물이라고 추켜 세워 논란을 빚었습니다. 내란 사태와 관련해 극우 기독교 인사들이 곳곳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한국교회 목사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전국 담임 목사 대상 긴급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7.2%가 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28.8%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찬성 비율은 49세 이하가 75.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71.5%, 60대는 49.3%로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담임 목회자 1,2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8%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민 이사장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 새해 첫날부터 또 뵙네요. 알랄루야. 네. 예. 우리 저 박지희 아나운서 올해는 꼭 결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네. 올해 꼭 결혼하시고. 예. 예. 네, 자 그리고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새해 소망이 혹시 뭐 있으세요? 박지희 아나운서 네, 결혼하는. 제 결혼. 저도 그렇습니다. 아, 예. 아예는 농담이고. 네, 아이도 낳고. 우리 저 박지희 아나운서가 워낙 미모가 출중하셔서, 예,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셔서, 예, 올해도 그 아름다움 유지하시라고 하는 얘기고, 예. 네. 이미 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하셨죠? 예, 예. 하셨다 뿐입니까? 네, 근데 뭐 두 번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네. 예수님과의 영적 결혼을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예. 아,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 네, 그분만을 섬긴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우리 김엄마도 건강하시고. 네. 올해는 무엇보다도 세상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존중받아야 될 국민이 더 이상 수고의 대상, 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누구도 우리가 피로써 눈물로써 다져온 이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 수 없는 아주 훌륭한 교훈이 새겨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받은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하고 있다라고 예.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평화나무 이사장으로서의 또 바람이 하나 있다면은
극우 유튜버를 보고 망가지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평화나무의 한 가지 미션 중에 하나가 극우 유튜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바로잡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극우 유튜버의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작년 1월 초에는 야당 대표를 살해하려던 사람이 있었고요. 연말에는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극우 유튜버는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호환 마마보다 더 그 잘못된 게 음란 비디오라고 하는데 음란 비디오보다도 더 악한 것이 바로 극우 유튜버입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이제 평화나무 우리 카이로스가 또 더 할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치도 못한 그러나 어느 정도 예상했던 네.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일단은 접고 네. 공명선거 감시단 체제 준비에 지금 열심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사실 올해 큰 선거가 없잖아요. 있다면은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네. 2027년 대선이어야 하는데 올해 큰 선거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왠지 한 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네. 네. 개인적으로 이 공명선거 감시단장을 제가 계속 했었는데 네. 진짜 빡셉니다. 아. 그래서 저는 내년에 지방선거 전에 올해는 쉬어가겠구나 했는데 네. 윤석열 씨가 어. 갑자기 이렇게 되는 바람에 네. 예. 또 대선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2027년에 쉬세요. 예. 2027 새 정부가 들어서면 네. 조금 쉬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올해 선거는 정말 이게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쪽이든 필사적으로 대선 승리를 도모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후원 방송을 또 일찍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총선 앞두고 김용민이가 24시간 방송을 했는데 물론 24시간이라고 했지만 제가 한 7, 8시간은 잤어요. 자는 것도 방송을 잠방을 했죠. 잠방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방송 무의미한 좀 무성의한 방송 말고 좀 잘 차려진 문화예술 공연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의 피리 연주회. 네. 예. 피리요? 예. 저 피리 불 줄 아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 알고 있지. 예. 리코더입니까? 필입니까? 예고 나왔어. 오. 예고 나왔어요. 저 뭐 해금도 할 줄 해금. 알고, 네. 검은고도 할 줄 알고, 그렇지. 그래서, 가야금도 할 줄 알고. 그래서 할수 이제 있어야 뭐 모르겠네요. 네. 저 마징가 타령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마징가 타령. 예. 예. 그런 공연을 우리가 하루빨리 볼 수 있게. 예. 그래서 네. 저 박지희 아나운서의 그 헌정 공연 하나 네. 저 평화나무 헌정 공연 하나 해주시고 네. 와 김묘성 기자도 노래 기가 막히게 부르시대. 그래서 김묘성 독창회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좀 잘 준비를 해서 네. 저희 그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그 모니터 요원들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목사님들이시고 주로 그러니까 설교의 메커니즘을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그 밑바닥 그 욕망까지 왜 이런 멘트를 할 수밖에 없었나 저 목사가 다 아시는 분들을 쫙 깔아놔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시작한 지 한 5년 됐는데 5년 동안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야, 말 잘못하면 평화나무 때문에 우리가 큰 곤경에 처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네. 올해도 그렇게 잘해서 대선 때 이 극우교회들의 그 어떤 준동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좌교회의 준동도 막아보겠습니다. 극좌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모니터해도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극좌교회 자체가 예. 별로 없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극좌교회가 많지 않을 본 적은 뿐더러 없어요. 우리 진보적 성향을 가지신 목사님들이 뭐 대놓고 특정 정당을 밀어주고 빨아주고 그러질 않아요. 네. 극우교회만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시비 거는 극우교회 목사들이 이제 재판 때 우리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왜 극우교회만 이렇게 잡냐고 그래서 극우교회만 안 하면 되겠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목사님. 예. 이번에 법정 가서도 네. 민주당 거 저희가 선관위 신고한 게 있느냐라고 네. 꼬투리를 잡길래 네. 버젓이 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아주 없진 않지.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숫자가 적느냐?
그래서 구구 목사들이 유독 더 이렇게 입방정을 떨기 때문에 적발 수준이 그쪽이 많을래야 많을 수밖에 없다. 일단 진보 진영에 있는 교회, 진보교회 목회자들 특징은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미 인지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는지를 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준수를 잘 하십니다. 근데 좀 이 구구 쪽에 계신 목회자분들은 약간 좀 무식하게 그냥 대놓고 지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놓고 이제 본인들이 아차 싶으니까 설교 때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용민한테 또 이거 걸리겠다. 평안나무 이 자식들이 또 이거 할라. 그러면서 스스로 한 번 더 단도를 하고 그리고 생방으로 올렸다가 잽싸게 재편집을 하거나 영상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시간으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리고, 예. 이 존재만으로도 그들에게 이제 조심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 이제 조금이라도. 평화나무가 만약에 없었어 봐요. 네.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자들이 정말. 그 전광훈의 어떤 그런 바람과 함께 정말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 까불지 못하게. 그래서 저기 민주당 정치인들도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생기기 전에 그 표창원 의원이라고 그 양반이 그 S 목사한테 가가지고 거의 카노사의 굴욕같이 그 무릎을 꿇고 예, 어머. 거의 그러다시피 하는 그런 일들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러니까.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교회 목사면 목사지. 근데 교회에 뭐 500명, 600명, 1000명 모이는데 목사한테 잘못 보여봐. 목사가 비단 설교 시간에 이거 안 해도 뭐 밥 먹으면서 그 새끼는 안 되겠어 이러면은 뭐 그냥 소문이 섭시간에 퍼지면서 그 교회 신도들로부터 표 얻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종교가 정치를 그야말로 집어삼키는 꼴이죠. 네. 쌈 싸먹는 그렇죠. 꼴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언론사의 뉴스를 본다거나 뭐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본다거나 그럴 때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 내가 뭔가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지. 많은 성도분들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한마디로 쪽수가 많으니까 네. 정치인들이 대형교회에 가서 얼굴을 비출 수밖에 없고 음. 그리고 또 이게 그 저희 모니터링 요원들이 항상 후일담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귀에서 피가 나올 지경이라고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나면은 본인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야, 정강훈 거와 구구 목사들을 자꾸 모니터링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저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점점 본인들이 빠져가는 그래서 야 이래서 종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세계에 갇혀서 저렇게 있으면은 저런 식으로 피셜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또 저희 모니터링 요원들이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로 제 사촌 동생도 한번 뉴라이트에서 뭐 발행하는 그런 신문, 뭐 네. 잡지, 뭐 이런 매거진을 한번 본인이 편집한다고 알바를 갔던 적이 있는데 편집이요. 이거 네. 빨리 내가 나가야겠다. 네. 나 이거 지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생각이 네. 극우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또 근데 우리 또 모니터 요원분들은 또 그만큼 이제 분별력이 예. 어마어마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올해도 2025년 올 한 해 동안에도 저희 평화나무 많이 응원해 주시면 또 그만큼 힘이 되고 한국 기독교계를 바로 세우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해 주실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럼 저희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이 변호인단이 이제 뭐 꾸려지고 있는 과정인데 석동현이 전광훈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예. 네. 그 대내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윤석열 씨의 변호인이라고 네. 이렇게 얼굴을 비치면서 대리하듯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석동현 변호사가 이 사람이 23일 날 12월 23일 날 지난해 정광훈 측이 주최한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원로 자문회의라는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이 거기 참석한 이 시민들, 그 교인들을 향해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 여론이다. 여러분들이 뭉쳐야 한다라고 윤석열을 위해서 뭉치라는 식으로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성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룩한 전쟁. 예, 이번 성전, 이 싸움은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목사님에서 우리 목사님은 정광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선두에 서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걸로 본다. 법적인 절차 내용도 잘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주관적인 의견이면서도 변호인들에게 강조하는데 국민 여론이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 진영의 광화문 애국시민 세력이 정광훈 목사님 등 많은 애국시민이 참여한 우파에 단결된 힘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뭉쳐야 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맞서고 탄핵 심판 법정에 나가서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 당신의 여러 가지 고뇌와 사고를 피력할 것이니 함께 응원해 달라. 이렇게 극우 태극기 세력들의 결집을 위해서 여론전을 펼쳐달라고 대놓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사실 그 뉴스타파에도 보도가 지난주에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윤석열에게 우호적인 그런 댓글을 쓰는 걸로 포착이 됐던 한 단체가 네. 계엄 후에도 계속해서 뭐 불법 국회 뭐 해산하라 뭐 윤석열 파이팅 뭐 이런 댓글을 계속해서 쓴 걸로 알려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한테 지금 약간 지령을 내리는 것처럼 지령 말도 안 내리는 되는 겁니다.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정광훈 씨와 태극기 부대들한테 네. 노골적으로 우리 도와달라고 여론 좀 펼쳐달라고 지금 사인을 보낸 겁니다. 예. 그 이게 사실 그 예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전광훈이 주장하는 불법 선거, 뭐 선거 부정선거 이 내용과 윤석열이 얘기하는 그 부정선거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지금 뭐 그냥 둘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거를 넘어서 또 둘이 맞닿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 석동현 씨 때문에 그 의심이 거의 좀 확신이 되어가는 네.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윤석열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네. 본인이 이제 대변인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은 스스로 이제 윤석열이 내란죄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 절차에 따라 선포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 해제하지 않았냐. 국회에서 해제하라고 해서 해제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항을 두고 며칠 만에 자기를 이제 내란범으로 몰고 수사기관이 뭐 경찰, 검찰, 공수처가 이제 경쟁하듯이 이렇게 수사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행태들을 윤석열 씨가 좀 놀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기보살 노모 씨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좀 자꾸 이렇게 수사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석동현 변호사 뭐라고 그랬냐면 찌질하게 비춰질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질질 끄는 게 아니다. 법률적 대응을 위해서 발벗고 나설 변호사팀을 구성해서 대통령과 교감하고 학습한 후에 출범 중이라고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미루고 있는 것이지 네. 예, 미루는 것 자체가 이 전략은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석동현이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 항상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말도 안 되게 시비 거는 인간 누구죠? 이름이 고영일입니다. 고영일하고 예. 지금은 김용현 변호사 됐다는 이명규. 이명규 이름 바꿨죠. 이름 바꿨습니다. 네. 예. 그 사람들이 지금 김용현, 윤석열 주변에 있어서 저희는 안도하고 있습니다. 네. 안도하고 있어요. 망하는 조합이네요. 이거 진짜 정말 꿀의 조합입니다. 꿀의 네.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윤석열 주변에서 핵심으로 뭐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미 이 윤석열의 탄핵 심판, 형사 재판 결과를 미리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는 네. 두 사람이 붙었기 때문에 네. 확실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뭐 석동현이야 뭐 윤석열 변호인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개소리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석동현을 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네. 사람이 뭐 윤석열의 뭐 측근이다, 오랜 뭐 직이다 이러는데 근데 지난번 총선 때는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지 못해가지고 예.
전광훈당에 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 네. 전광훈당은 윤석열에게 벌레만큼도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권력 핵심에서 멀어진 사람이란 얘기예요, 석동현이. 근데 지금 석동현이 윤석열이 탄핵되고 지금 헌재 또 형사 재판을 받게 된 마당에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윤석열의 힘이 그만큼 없다. 그렇지. 윤석열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잘 나간다는 법조인들이 다 떠나고 이제 죄송합니다. 떨거지라고 해서 떨거지인 석동현이가 지금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얼마나 초라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고 김용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이번 그 친위 쿠데타, 계엄령, 내란의 그 거의 손과 발 역할을 한 게 이제 김용현이고 대가리는 이제 윤석열이고요. 근데 그거를 이하상이한테 맡겼다. 이야, 이건 진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재밌는 일을 벌였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이하상 변호사 등이 김용현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포고령 손을 좀 봐줬다. 봐줬다는 게 뭡니까? 승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 그러면은 포고령도 윤석열 손때가 묻었다? 음. 그러면은 포고령은 나하고 무관합니다. 나는 몰라요. 이건 다 김용현이가 한 거예요. 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꼬리 자르기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덕수까지 이제 얽혀 들어가면서 이제 한덕수는 뭐 김용현을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그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제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아, 그럼요. 네. 지금 그 석동현하고 이하상이 그 핵심부의 대변인 아니 변호사로서 있다. 네. 이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이 판은 끝났구나. 이미 초장부터 결론이 났구나.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이 전광훈 씨가 아닐까? 지금 전광훈 지금 대목이에요. 그렇죠. 막 그냥 네. 진짜 자기 집에 소가 걸어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평화나무가 전광훈 씨를 이제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아니, 예. 우리도 덩달아 지금 아니,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상하게 지금. 운명 공동체가 글쎄 되었네요. 그렇게 돼서 적대적 네. 운명 공동체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도 지금 물 들어오고 있어요. 막 노져야 돼요, 목사님. 노접시다. 네, 열심히 져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나무로 많은 응원 보내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 정광훈 측근 한 명 고발하고 현수막 건사는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시간 문제다. 정광훈 씨 내란 선동으로 걸리는 거는 그래서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22일 날 저 정광훈 씨가 유튜브 생방송 라이브까지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 총동원령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집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자기 지지 세력들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이 명분이 뭐였냐면 이 트랙터랑 이제 카톨릭 농민회가 이제 서울로 이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걔네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테러하려는 게릴라전을 펼치기 위한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해 온다라고 그런 식으로 어그로를 끄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남태령국에서 대치하고 있는 좌파 빨갱이들 얘네들 중에 이 카톨릭 농민회가 있는데 이번에 걔들이 이제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갑치어서 전부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근데 이런 어그로가 또 통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코인하고 후원 받으려는 수작으로 보이는데 슈퍼챗 땡기는 맞습니다. 한몫 단단히 예, 챙기는군요. 이 농민들이 결국 그 무력 항쟁을 하기 위해 투쟁을 하기 위해 이 서울로 진입을 했는데 이 서울로 또 이 한남동 관저를 이 본인들이 텐트를 쳐가지고 선수를 쳐서 얘네들이 여기를 집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명분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마이크를 잡고 정광훈 씨가 한 말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 네. 3일 안에 대통령 정지가 된 것. 가처분 신청하니까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풀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풀어지면 대통령이 또 계엄령 새로 선포하면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몇 주에 걸쳐 누차 얘기했지만 계엄령 또 선포한다고 하면은 내란 선동 혐의로 빼박으로 걸리기 때문에 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또 계엄령 새로 선포하면 된다라는 발언으로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서 바로 어제 오전에 고발장을 서대문 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아유, 네. 이렇게 되면은 전광훈 씨의 운명도 이제 윤석열과 함께 얽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날뛰겠는데요? 앞으로는? 그렇죠. 지금 이 내란 선동죄는요. 사실 전광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 가지고 그 사도세자가 들어갔던 뒤주에 넣어서 서울구치소에 가가지고 박근혜와 바꾸자 그런 말 했었죠. 예.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그때는 그게 그냥 웃기는 소리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으로 해가지고 이석기 의원 9년형 받았습니다. 네, 네. 예. 그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란 선동으로 엮어가지고 그렇게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전광훈 발언은 문제 안 삼고 그러니까요. 이석기 의원만 문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 그냥 저희도 뭐 이거 받겠나 싶어서 하긴 했어요. 네. 네. 예. 하면 좋고. 네. 그랬는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다르죠. 실제 계엄령이 선포가 됐었고 내란을 획책하려 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동조한다? 빼박입니다. 네, 우리 전광훈 씨는 좀 고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좀 경찰이 이제 내란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는 전광훈 씨에서 무혐의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무혐의거나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해버리면은 이분들은 내가 이걸로 인해서 고발을 당했으니까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발언해도 괜찮네 하면서 서슴없이 이 발언을 또 반복 재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김영민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석기 의원을 딱 여기 대입시켜 보면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진담으로 받고 누구는 농담으로 받고 이게 도대체 기준이 없단 말이죠. 정당 해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의원직도 박탈당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냅두면은 오히려 사회 혼란만 가중시킨다.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고발하고 법률 자문도 받아서 변호사님들이나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이거는 내란 선동 선전에 해당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경찰이 또 소극적으로 나와버리면 이걸 또 혐의 없으면 처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경찰, 뭐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은 물론 잘못한 거긴 하지만 이게 여론이랄까요? 예, 그 분위기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그래요.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같이 이제 싸워야지만 이렇게 사회에 정말 이거야말로 암약하지 않습니까? 암약하는 이런 부분들을 도려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교 표절로 이슈가 됐던 이 A 목사 성결교단에서 있었던 일이죠. A 목사의 아들과 며느리가 빛과 진리교회 사건에 가담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올라왔네요. 예, 아니 저희- 빛과 예. 진리교회는 합동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성결교회 저희가 네. 지난 시간에 몇 차례 걸쳐서 이 설교 표절하다가 부교육자한테 걸렸는데 그 부교육자를 이렇게 내보내 가지고 구설수에 올랐던 이 네. 설교 표절 목사의 아들이 며느리가 빛과 진리 교회 교인이었다는 사실이 그래요? 드러났습니다. 오. 그래가지고 그 이정욱 목사님이 빛과 진리 교회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돕고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정욱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이정욱 목사님의 교회 담임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부교육자 단돌이 잘하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외압을 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래요? 예, 세상이 참 좁은 게 이게 죄 짓고 못 삽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아들 목사가 그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이제 빛과 진리 교회를 12월까지 다녔다고 나왔다고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설교 표절 목사의 아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가 이정욱 목사를 빛과 진리 교회 교인들이 과거에 이 괴롭히기 위해서 괴롭힐 목적으로
140명을 동원해가지고 교인들 야. 3차례 고소를 했어요. 예. 명예훼손하고 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3차례 고소했는데 140명이 고소인으로 동원했고 교인들 600여 명의 처벌 탄원서를 해서 이종 목사 한 사람을 괴롭히려고 집단 행동을 했는데 하필 이 명단 137명 중에 며느리가 이 설교 표절 목사의 며느리가 이종 목사님을 고발한 고소인으로 껴 있었습니다. 아.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파악이 됐나? 이종 목사님이 다 뒤져서 털어내서 찾아내 주셨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래서 이 고소인 명단을 공개를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네, 네. 지금 이 설교 목사 아들 며느리가 이종 목사님한테 했던 이 폐악질도 네.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카이로스에서 한번 이렇게 공론화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이 내용을 좀 다루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고소인 140명 그리고 처벌 탄원서를 함께한 600여 명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빛과 진리 교회 예, 교인들인 교인들이 거예요? 동원된 거죠. 이종 목사 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근데 또 하필 세상이 진짜 좁습니다. 네. 이종 목사님이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의 청년부 네. 아이가 하필 빛과 진리 교회를 몰래 다니다가 어머. 예, 출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뒤로 이렇게 선교 전도해서 데려가려고 한 것을 이종 목사님한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예. 근데 그 교회 청년들을 빛과 진리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예? 네. 청년이 네. 누구였느냐? 네. A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엮이고 설키고 엮여서 네. 세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 짓고 못 산다고. 그러니까요. 세상이 진짜 좁습니다. 그럼 예. 죄 짓고는 못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금 이건 너무 당당한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종 목사님이 네.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다른 교회를 이제 출석하는 걸 아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빛과 진리 교회였던 것이고, 예. 그리고 그 교회 청년들을 빛과 진리 교회로 끌어들인 청년이 바로 A 목사 아들한테 그러니까 전도를 당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아이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예. 이렇게 뭐 몇 차례씩 고소를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는데 이게 처분은 어떻게 됐나요? 누구 고소권에 말씀하시는 대한 거예요? 이종 당연히 고소권에 당연히 대한. 네. 무혐의 나오고 불기소 처분이 다 됐죠. 그럼 무고 이런 거는 예. 안 되는 거예요? 무고는? 무고로도 걸 수 있는데 네. 이건 집단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좀, 이제 이 예, 뭐 800명 가까이를 다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가요? 140명을 한꺼번에 140명. 탄원서를 쓴 사람들은 해당이 예, 안 되는군요. 예. 어. 네, 이 질이 멸렬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한 사람,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목회자의 종용을 따라서 이 수백 명이 동원돼 가지고 이것도 이러한 가스라이팅인 짓을 거잖아요. 그렇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렇게 목회자 한 사람을 괴롭힌 거죠. 아. 예. 그리고 당시에 듣도 보도 못한 언론들이 네. 인터넷 치면은 검색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종 목사에 대해서 음해하는 기사. 이종 목사가 마치 피해자들 편에 섰는데 네. 뭔가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피해자를 돕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들을 이 뭐 소위 막말로 돈만 주면 써주는 그런 언론, 예, 그 언론사 굳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소설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가 갑자기 이종 목사님에 대해서 평소 때 종교계 관련된 기사를 쓰는 언론사도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이종 목사님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보면은 정말 한 사람을 매도하고 매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가스라이팅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동원시키는지 이러한 행태들을 다시 한번 좀 고발하고자. 근데 그런 빛과 진리 교회를 또 자신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어서 교회에서 또 문제를 일으킨 이 설교 표절 목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종 목사님과 피해자분들과 함께 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그 인천 세소만교회 김다정 목사 그루밍 성범죄 사건이 났을 때 각 언론사들이 이 막 앞다 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인터넷 포털에다가 이 사건을 딱 검색해 보면 그 인천 S교회 성범죄 사건이라고 그 목회자가 잘못된 기사들이 당연히 그 목회자의 혐의와 내용들이 쫙 떴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들, 나 이런 언론사가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언론사들이 네. 갑자기 그 성범죄 저지른 목회자들과 그 교인들 추종하는 교인들 편에 서는 기사들이 갑자기 도배되듯이 나와가지고 그 범죄 저지른 비판하는 기사들 다 밀어내고 상위를 네. 차지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손을 써서 네. 이런 식으로 기사 밀어내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음. 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기자회견 때도 기사 밀어내기 정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마이너 언론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하고의 커넥션을 통해서 자신들이 뭐 PD 수첩이나 막 이런 데 되면은 막 그 일방적으로 비판받는 기사들이 되게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걸 환기시키거나 기사를 밀어내기 위해서 이런 기자들이나 언론사에 손을 써가지고 자신들한테 옹호하거나 자신들도 오히려 내가 당한 피해자다. 그런 식으로 옹호하는 기사들, 쉴드 쳐주는 기사들을 상위권을 해서 밀어내기 하는 그런 정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예. 아유, 아니 언론사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데요. 그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외피를 두른다고 해서 다 진실이고 다 정의는 아니겠죠. 평화나무는 진실과 정의이도록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따위 기사는 안 나와요. 네. 평화나무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무리 이렇게 회유를 해서 뭐 이런 기사를 쏟아내려고 해도 기자가 본인의 양심을 지키면 이럴 일이 없는데 참 그게 힘든가 봐요. 그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디지털 타임즈라고 있습니다. 아, 네, 알죠. 악명이 높습니다. 네. 제가 디지털 타임즈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약간 저는 거의 용산 기관지 느낌으로 예, 그렇습니다. 받아들였거든요. 기사를. 왜 제가 그 언론사를 지금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김용현이 선택한 언론사들 명단에도 디지털 타임즈가 그 떡하니 들어가 있는데 조선과 함께. 예. 예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씨가 해외 순방할 때 이 네. 비행기 타고 이제 귀국을 할 때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던 이 천주교 신부님 한 분, 그리고 성공의 신부님 한 분,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각각 비판을 했어요. 근데 성공의 신부님 김도영 신부님이라고 가장 세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뭐 네, 비나이다 해서 추락해서 논란이 돼가지고 이분은 파직이 되셨어요. 신부복을 벗게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톨릭의 로마 가톨릭의 박주환 신부님은 징계 처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직이 되신 상태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 바로 그때 제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 짓을 한다고 오드리 헵번 그 흉내 낸다고 네. 그거를 페이스북에 그냥 비판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근데 디지털 타임즈 머시기 기자 이 자식이 제 그 페이스북을 저한테 연락도 안 해요. 얘는 실시간으로 목사라는 인간이 어떻게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쓰면서 김건희 씨를 비판할 수가 있느냐. 심지어 그때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저 파면시키라고 예? 기자회견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포털에다가 제 이름하고 김건희 치면은 디지털 타임즈 기자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지 제가 그 기자 이름도 알거든요. 네. 근데 제가 실명을 거론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기자 차단시켜 버렸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그래서 제가 약 올리려고 그랬어요. 원래 실은. 예, 머시기야. 맨날 내 와서 페북이나 기웃거리지 말고 전화 한 통이라도 좀 해주련? 라고 했다가 그냥 제가 페이싱 했는데 얘네들은 진짜 악의적으로 써대는 것의 전문가들이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딱 봤더니 주요 타겟이 누구냐면요. 이 소위 민주진영의 극우 세력들이나 정광훈 씨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비판하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악의적인 기사 계속 써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정치 목사라고 막 비판글을 쓰길래
야, 정치 목사는 정강훈 아니야? 정강훈 왜 한마디도 비판 안 하면서 나한테 정치 목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또 올렸어요. 근데 그걸 또 기사화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네들은 한번 여지를 주면은 계속 써대니까 네. 아니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계속 포털에 하면은 저에 대한 나쁜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디지털 타임즈는 뇌리에 엄청난 제가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진짜 아주 대놓고 정강훈 쪽이나 극우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실드 쳐주는 언론이구나. 그렇게 한번 각인이 됐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도 잘합니다. 저는 그냥 방송에서 준영아 내 방송 또 보고 있니? 제가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기사를 하루에 한 10개를 써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SNS 취재, 예. 모니터링하고 쓰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취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취재를 하려면 사실 한 달에 한두 개도 제대로 된 걸 쓰기가 힘든데 200 몇 개를 쓰니까 제가 보기엔 아니 이분은 출근은 안 하고 그냥 계속 SNS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런 것만 퍼다 나르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제 발로 뛰는 탐사보도 뭐 일주일에 한 건씩 나오는 그런 기사보다는 하루에 10건, 20건씩 쓰는 애들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고 효율성이 있는 거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게다가 또 보는 사람들이 많이 클릭할 만한 기사를 쓴다면은. 그리고 꼭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을 해도 배현진이 했으면은 뭐 일갈, 직격 이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박지희가 그런 말 했다가 막말. 막말, 예. 그렇게 써요. 아, 맞아요. 예.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친구들 기사는 포털에 올라가고 맞아요. 양심적으로 정의에 입각해서 사실대로 보도하는 언론들은 예. 포털 문턱을 못 넘어요. 저희 평화나무가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기사도 네이버에 노출이 되는데. 그러게 그렇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권동이 저는 그 가끔 찾아봐요. 얘는 요즘 뭐 하고 있을까? 이런 거 써봤자 요즘에 사람들 잘 안 봐줄 텐데 보니까는 무슨 치솟는 분양가, 내 집 마련의 길, 올해 국내 10대 건설가 뭐 이런 거 쓰고 있네요. 네. 요즘에 보니까. 예. 어쨌든 뭐 아니, 열심히 박지한 사시네요. 아나운서님이 예. 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분 악명 높아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참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예. 정말 언론이 언론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기사라고 쓰면 그거 막 이제 노출시켜주고 올려주고 막 이런 세상은 이제 좀 끝을 봤으면 좋겠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부분이 참 언론 많이 개혁 하나도 안 됐죠.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데 한번 이제 새해에는 좀 그런 부분을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이로스에서 저희가 지난해 주요 사건 3가지를 꼽아봤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빛과 진리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김명진이 감옥으로 갔다라는 예. 걸 첫 번째 소식으로 뽑아봤습니다. 예, 지난해 지난 뉴스. 5월 30일 날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감옥을 갔는데 판사님께 읍소했죠. 자기 아내가 아프니 좀 선처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판사님들이 교인들 가득 차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교인들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말짱한데 예,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도 하시고. 예, 선처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 연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빛과 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본인들을 그나마 지지하는 성도들을 모으고 하는 게 지금 딱 이 윤석열의 용산과 비슷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포기하지 않고. 네. 예, 옥중서신을 계속 보내면서 어차피 지금 남아있는 교인들은 추종하는 교인들이 집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하다. 이게 참 서글픈 일이죠. 네. 아니, 게다가 또 저희 그 감옥 가 있는 동안에도 월급을 주저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80%를. 예. 야, 좋네. 좋아. 답이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어쨌든 이게 감옥으로 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이제 박영식 교수 해임 사건이 이제 6월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주요 사건으로 꼽았습니다, 저희가. 예. 네. 6월에 네. 박영식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가 유신 진화론을 뭐 주장한다라는 걸 명분으로 해서 교수직에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신이 있으면서 진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신 예. 있을 유자에
귀신 신자에서 그 하나님이 계시고 진화론이 있었다 이런 건데 아주 뭐 보수 교단에서는 펄쩍 뛸 일이죠. 창조론에 입각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진화론이라니 이게 무슨 이렇게 서로 섞어서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박영식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가처분 신청을 했고 9월에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다시 해임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교수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11월 13일 날 또 이번에는 학교가 아니라 교단에서 이단 대책위원회 기독교 대한선교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파직 출교를 또 선고해 버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너무 파직 출교는 가혹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언론사 인터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꼴통이라고 부르든 자기들을 극우 보수주의라고 부르든 우리 교단은 유신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네, 이거 받아들이면 신학적 혼란 온다. 그러면서 파직 출교를 선고해 버렸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분류는 괜찮지만 이 교단은 네. 그 불륜교단은 아니었기 그래요?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기네들은 뭐 해당 안 된다고 그렇죠. 얘기하겠죠. 예. 근데 사실 그냥 밖에서 볼 때는 교단 차이 없이 그냥 기독교라는 자체 이미지가 참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나라잖아요. 나라에서 이제 이 교수가 해임됐는데 해임이 타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해임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자면 잘못된 징계라고 판단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네. 징계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유신 진화론 아니 학자로서 자기가 연구해서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학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지. 아니 뭐 동의 안 되더라도 그 영역은 그 영역대로 그렇죠. 이해를 해주는 그런 면이 있어야 그 학문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 학문의 자유를 토대로 더 많고 더 다양한 학설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세 때 했던 잣대로 해가지고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교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중세의 그 횡포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은 교단의 헌법연구위원회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렇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네. 그걸 무시하고 그냥 파직 출교를 해버린 겁니다. 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느냐? 우리 교단은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정립이 안 된 걸 갖다가 규정을 하고 파직 출교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절차상의 문제를 따졌더니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냥 파직 출교 그렇게 된 겁니다. 정말. 다들 윤석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는 근데 행동들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본인의 네. 힘을 막 써가지고 어떻게든 그게 자기가 주장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너무 똑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법 비상계엄이 이제 올해 주목할 만한 했던 그런 뉴스 세 번째인데 이 불법 비상계엄을 두고 이제 목회자들의 태도가 예. 비판하거나 옹호하거나 방관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사실 비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비판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교회가 작거나 쪽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대중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옹호하거나 방관하시는 분들은 네. 주로 대형 교회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 방관하면 양반이고 예. 대부분이 옹호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대형 교회는. 예. 그리고 세 번째 이 주요 사건 중에 원래 비상계엄이 없었으면은 네. 이 자리를 대신 차지할 게 바로 네. 김희식 목사의 불륜 모텔 사건이었습니다. 주차장. 예, 네. 상담하러 밀렸네요. 갔다. 예, 밀려났습니다. 어쨌든 근데 좀 뭐 안타깝습니다. 전별금도 네. 받고 퇴직금도 받고 뭐 아이고 참.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한 가지 희망사항이 있다면 종수처 같은 거, 종교범죄 수사 뭐 수사 자문센터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진짜 이번에 그 종교계도 한번 전반적으로 뭐 신천지서부터 윤석열 정권에 얽혀 있는 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한번 대대적으로 푸닥거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이제 정상적인 세상이 오면은 네. 평화나무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런 것들은. 네. 또 그러면 뭐 평화나무가 신천지다 이런 얘기 하겠죠. 뭐 자기들에게 불편하면 무조건 신천지야.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김용민 이사장님도 신천지로 매도된 적이 몇 번 있으시기 때문에 뭐 촉신 나간 놈들이지. 내가 무슨 신천지야? 내 신천지스러움을 아주 극악하게 경계하는데 극악하다고 보는 편인데. 예. 예, 저희가 이만희를 몇 번이나 고발했는데 어떻게 신천지일 수가 있는지 그 발상 자체가 참 신천지스러울 뿐입니다. 식천지 어떻습니까? 아, 신천지. 아, 실제로 대형 교회에서 무슨 목사 성추문이 나면은 그 문제 제기하는 여성을 꽃뱀이다. 아. 예. 근데 신천지가 뜨니까 신천지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프레임 씌우기 전에 팩트부터 파악하고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네. 그게 어렵다면 평화나무에서 열심히 이제 팩트 분석해드리고 여러분들을 돕고 있으니까요. 평화나무 올해도 카이로스와 함께 많이 응원해주시면 그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평화나무에 이런저런 또 제보나 여러 가지 또 좀 민원을 제기하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본인이 당한 피해와 관련해서 제보를 하실 일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증거가 필요해요. 막연히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이 작은 디지털 증거라도 확보를 해 놓으셔야지 증거는 없고 당했어요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말만 믿고 어떻게 저희가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겠어요? 증거를 좀 많이 모으시고 그런 다음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신속하게 그리고 하여튼 저희가 증거만 쥐고 있으면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혹시 예. 뭐 이제 몰래 녹음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몰래 녹음이 안 돼요. 다 되죠. 네. 그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하고 이제 김디모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단 말이죠. 네. 제가 녹음하거나 김디모데 목사님이 통화한 거는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 대화를 박지희 아나운서가 몰래 녹음을 했다? 요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예. 네네네. 그러면- 어차피 이제 피해 당사자가 네. 또 신고를 하고 증거를 뭐 확보를 하실 거면은 본인이 직접 녹음을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네, 그럼요. 상관없어요. 그런 점을 그것도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도 캡처해 놓으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증거 확보하시는 거 좀 노력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저희 오늘 이렇게 2025년을 맞이해서 새해 앞으로는 뭐 좀 좋은 소식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카이로스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또 함께 해봤습니다. 네. 네, 뭐 어떻게 아까 이제 앞서서 저희가 2025년 각자 바라는 거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 나라 국정이 좀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많은 분들이 조금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가장 먼저 듭니다. 아유, 지금 뭐 내란 그 계엄령 트라우마 아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빨리 이게 해소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경제도 너무 많이 무너지고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예. 어쨌든 그럼 저희 오늘 새해 첫날 여러분들과 함께한 카이로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평화나무 후원 여러분 많이 부탁드리고요. 10,000원 이상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좀 매달 저널리즘 매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널리즘도 같이 좀 받아가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함께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님도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